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영상 제작하고 분석하는 데 슈퍼센스는 큰 도움이 됩니다. 최종 선택은 각자의 판단 기준에 맞게 활용해 주세요. 자, 오늘 분석해볼 경기는요. 정말 서부 컨퍼런스 판도를 뒤흔들 만한 빅매치입니다. 한 팀은 주축 선수들이 줄줄이 부상으로 쓰러지면서 거의 시스템이 붕괴될 지경이고요. 반대편 팀은 대규모 트레이드로 완전히 다른 팀이 되어버렸어요. 정말 극과 극의 상황인데 과연 데이터는 누구의 손을 들어주고 있을까요? 이게 그냥 1승짜리 경기가 아니에요. 시즌 상대 전적, 그러니까 타이브레이커가 걸려 있어서 사실상 플레이오프 순위를 결정짓는 경기나 마찬가지거든요. 체이스 센터에서 열리는 이 운명의 한판, 지금부터 바로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순위표를 딱 보시면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31승 29패로 8위, 그리고 LA 클리퍼스가 28승 31패로 바로 뒤인 9위에서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두 팀 게임 차가 고작 2.5경기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이번 경기 한 번에 순위가 확 뒤바뀔 수도 있는 정말 아슬아슬한 외줄타기 상황인 거죠. 그럼 먼저 홈팀인 골든스테이트 상황부터 한번 짚어보죠. 여긴 지금 상황이 정말 심각합니다. 부상 선수가 너무 많아서 팀 시스템 자체가 무너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말 그대로 비상사태죠. 부상자 명단을 한번 보세요. 이건 처참하다는 말밖에 안 나오네요. 팀의 심장이자 공격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스테판 커리는 물론이고 주전급 선수 5명이 그냥 통째로 빠져버렸어요. 설상가상으로 수비의 핵심인 게리 페이튼 2세까지 나올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하니 공수 양면에서 구멍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사실상 주전 라인업이 완전히 물갈이 된 거나 다름없는데, 그래서 분석 자료에서도 지금 이 로스터는 G리그 수준이다 이렇게까지 평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전력 누수가 경기력, 특히 공격력에 얼마나 치명적인지 숫자로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팀의 에이스 가드가 코트에 있을 때 워리어스의 공격 효율 지표는 무려 119.3입니다. 리그 전체에서도 최상위권에 해당하는 엄청난 수치죠. 그런데 그 선수가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수치가 108.8까지 그냥 뚝 떨어집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리그 최강 수준이던 공격력이 순식간에 하위 10개 팀 수준으로 추락해버리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 차이죠. 자, 그럼 이제 완전히 상반된 분위기의 LA 클리퍼스를 한번 볼까요? 클리퍼스는 트레이드를 통해서 팀의 판을 아예 새로 짰습니다. 조각들을 새로 맞춰서 훨씬 젊고 또 다재다능한 팀으로 거듭났어요. 팀에 합류한 핵심 조각들을 보면요. 코트를 주의할 새로운 사령관으로 다리우스 갈란드가 왔고요. 벤치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득점원으로 베네딕트 메서린, 그리고 골밑을 든든하게 지키면서 3점 슛으로 공간까지 열어줄 수 있는 브룩 로페즈까지 영입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짜인 팀의 중심을 잡아주는 건 역시 팀의 에이스다. 이 선수의 활약이 정말 대단한데요. 경기당 평균 27.9점을 쏟아부으면서 공격을 이끌고요. 여기에 리바운드도 6.3개씩 잡아내고 심지어 스틸은 경기당 2.0개로 이 부분 리그 공동 1위입니다. 그러니까 공격, 수비 가릴 것 없이 팀의 기둥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경기든 변수라는 게 있기 마련이잖아요. 클리퍼스 입장에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바로 체력일 겁니다. 이틀 연속으로 경기를 치르는 흔히 말하는 백투백 일정이거든요. 당연히 선수들의 체력 부담이 상당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말이죠. 데이터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큰 변수가 아닐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클리퍼스가 바로 전 경기에서 상대를 큰 점수차로 이기면서 주전 선수들 체력을 아껴뒀거든요. 게다가 LA에서 샌프란시스코, 이동 거리도 굉장히 짧잖아요. 오히려 이틀 쉰 워리어스 쪽 선수들이 그동안 너무 많이 뛰어서 과부하가 걸린 상태입니다. 전술적으로도 두 팀은 완전히 정반대 스타일이에요. 워리어스는 리그에서 세 번째로 빠른 엄청나게 달리는 농구를 하는데요. 문제는 지금 팀의 공격을 조립해줄 플레이메이커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빠른 템포가 그냥 15.4%라는 높은 턴오버, 즉 실수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클리퍼스는 어떠냐? 리그 29위, 거의 가장 느린 템포로 경기를 운영해요. 천천히 안정적으로 자신들이 잘하는 하프코트 공격을 하겠다는 거죠. 결국 워리어스의 불안정한 달리기가 클리퍼스의 단단한 벽을 뚫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클리퍼스한테는 또 하나의 아주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자유투예요. 성공률이 83.2%, 이게 리그 전체의 1위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워리어스는 높이가 낮아서 상대에게 파워를 내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클리퍼스는 그냥 계속 자유투 라인에 서서 손쉽게 점수를 쌓아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서 과연 승부의 추는 어디로 향하고 있을지 데이터에 기반한 최종 예측을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결론입니다. LA 클리퍼스가 마이너스 1.5점 핸디캡을 받고 승리할 것이라는 예측이네요. 역시 골든스테이트의 전력 손실이 너무나도 커서 이걸 극복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측은요. 양 팀의 총 득점이 217.5점을 넘지 못하는 언더가 될 거라는 겁니다. 왜 언더를 보느냐? 여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말씀드렸듯이 골든스테이트는 주축 선수들이 빠지면서 득점력이 크게 떨어졌고요. 둘째, 클리퍼스는 경기를 굉장히 느린 템포로 운영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 시즌 두 팀이 만났을 때 평균 득점이 191점밖에 안 됐어요. 계속 저득점 경기를 해왔다는 거죠. 결국 분석의 핵심은 이겁니다. 선수의 질적인 차이가 결국 승패를 가른다. 워리어스의 베테랑 선수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당장 뛸 수 있는 선수들의 공격력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죠. 특히 클리퍼스는 새로운 가드까지 합류해서 공격 루트가 더 다양해졌기 때문에 지금의 워리어스로는 막아내기 버거울 거라는 게 최종적인 판단입니다. 자, 최종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데이터 분석의 결론은 LA 클리퍼스의 마이너스 1.5점 핸디캡 승리, 그리고 217.5점 기준 언더입니다. 이번 경기는 한마디로 부상으로 무너진 팀과 트레이드로 새로 태어난 팀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현재로서는 코트 위에 나설 수 있는 선수들의 퀄리티 차이가 승패를 가를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